안녕하세요. 거북이 발작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소 정말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슴 깊이 꼭 새겼으면 하는 한 단어에 대해 다뤄볼게요. 이 비밀의 단어는 천복을 부르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알고 나면 나만의 세상이 더욱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은 케빈 홀 저자의 겐샤이와 함께합니다. 단어는 삶의 길을 비추는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단어는 내면의 평화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단어가 있고 고통으로 이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치유하기도 하고 죽음을 부르기도 하죠. 본래의 순수한 의미에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 단어의 중요성과 신성한 가치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높게 보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우리 스스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될 때 단어는 인간의 가슴을 향해 크게 노래합니다. 단어와 그 안에 담긴 겹겹의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길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대한 신화학자 조세 캠벨은 그대의 천복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단어는 그 천복, 즉 하늘에서 내린 복을 향한 길의 방향 표지판입니다. 단어에 내재된 힘이 부와 건강, 창조성, 자아수행, 영성 등 바람직한 인간 특성들을 끝없이 만들어내죠. 우리는 지금 자신의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추구와 열정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개인의 성장으로 이끄는 우주의 힘을 열어주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춥지만 상쾌한 겨울호. 나는 오스트리아의 그림 같은 도시빈의 중심부에 위치한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성 슈테판 대성당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촛불과 의자들에 둘러싸인 소박한 액자에 담긴 마더 테레사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내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 사진 앞에서 나는 이 작은 여성의 크나큰 삶이 세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용히 묵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말없는 가운데 한 번에 하나씩의 선한 행위들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죠. 그녀는 말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라고 속삭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적 없는 마더 테레사는 큰 사랑으로 작은 일 하기를 만트라로 삼으며 어머니 없는 사람들의 데모가 되었습니다. 행동하기, 실천하기, 봉사하기. 이 단어들이 그녀가 세상에 내민 명함이었죠. 나는 그녀가 남긴 유산에 깊은 영감을 받고 더 많이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대성당을 나섰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의 웅장한 첩탑들에 둘러싸여 있자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열망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길에 놓인 기회들을 자각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었죠.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쪽 방향으로 간 이유가 생각난 나는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아 여러 선물 가게들과 노천 카페들을 지나 뒷골목들까지 돌아다닌 끝에 나는 성당에서부터 이어진 자갈 깔린 계단 아래쪽에 어느 상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을 마치 하나의 보석 상자처럼 꾸며놓은 곳이었죠. 천 파는 가게였습니다. 중년의 상점 주인이 20대처럼 넘치는 에너지로 나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가 내게 환영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의 커다란 갈색 눈에 압도당했어요. 둥근 얼굴에 진주빛 하얀이가 부드러운 갈색 피부를 더 두드러져 보이게 했죠. 그는 악수를 하면서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법의 영어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내 이름은 프라빈입니다. 프라빈 체르쿠리. 가게 이름이 인디아이듯이 그의 목소리는 상대방을 부장해제시키는 인도인의 부드러운 억양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인사에 답했어요. 케빈 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토록 다양한 색깔의 천도를 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물어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내게 질문을 했어요. 옷에 꽂고 있는 그 핀은 무엇인가요? 나는 외투 옷깃에 꽂고 있던 백랍으로 만든 핀을 뽑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두 손이 서로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내가 대답했어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희망을 주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인간의 의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프라비는 핀을 반바퀴쯤 돌려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움을 주는 손이 곧 도움을 받는 손이라는 의미인 것 같군요. 네, 핀을 만든 예술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에머스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면 반드시 나 자신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아름다운 보상 중 하나이다 라고 표현했죠.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면 우리 자신이 종종 그것을 받게 되는 것과 같죠.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프라빈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핀이 당신이 이곳 빈에 온 이유인가요? 그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에 놀랐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것이 빅터 프랭클이 마음속으로 상상해낸 책임의 조각상 모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빅터 프랭클은 그것이 미국 동부의 자유의 여신상과 짝을 이루도록 미국 서부에 세워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는 빈에서 빅터 프랭클의 가족들과 만나 그 모형을 보여주며 그의 꿈을 실현할 계획에 대해 의논했었죠. 상점 주인은 빈 출신의 유명한 신경정신과 의사이며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저자의 이름을 듣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빅터 프랭클을 압니다.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이었죠. 그러더니 그는 계산대 아래에서 가죽으로 된 커다란 방명록을 꺼냈습니다. 빈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처럼 빅터 프랭클도 이 내가 만난 위대한 사람들의 방명록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려 내 바로 앞 계산대 위에 방명록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케빈, 당신도 내가 만난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여기에 서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페이지들을 넘기며 그곳에 적힌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빅터 프랭클과 마더 테레사도 있었고 마하드마 간디의 가족들 이름도 있었어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방금 나를 만났을 뿐이지 않는가? 나는 감히 그의 방명록에 서명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분명 그런 위대한 사람들과 내 이름이 나란히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나서 내가 말했습니다. 칭찬과 배려는 고맙습니다만 나는 내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방명록에는 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프라비는 계산대를 돌아 나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당신은 나에 대해 무엇을 믿나요? 나는 짙은 피부이고 당신은 흰 피부입니다. 나는 동양에서 왔고 당신은 서양에서 왔어요.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필자는 그 질문에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것이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죠.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가 같은 형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죠. 우리는 같은 인간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이 말을 듣자 프라비는 외치듯이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프라비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콜카타의 빈민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성장했어요. 우리 가족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가난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떤 고대 힌디어 단어의 의미였어요. 서양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자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선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무엇이지? 그는 마치 신성한 비밀이라도 공개하듯 경건함이 느껴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겐샤이라는 단어예요. 겐샤이는 누군가를 대할 때 결코 그가 스스로를 작게 느끼도록 대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필자는 얼른 가죽으로 된
일기장을 꺼내 이 새로운 친구가 가르쳐준 중요한 단어, 겐샤이와 그 의미를 적었습니다. 프라빈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겼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이 스스로를 작고 하찮게 느끼도록 말하거나 쳐다보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가 거린을 보고서 무심코 동전을 던져주었다면 나는 겐샤이를 실천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만일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에 동전을 올려놓는다면 그 동전은 사랑입니다. 오직 그때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형제를 보여주었을 때 진정한 겐샤이를 실천한 것이죠. 필자는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말 없이 앉아 방금 들은 말에 담긴 힘을 생각했습니다. 브라비는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케빈, 당신은 내가 만난 위대한 사람들 방명록에 서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대한 거예요. 겐샤이의 의미는 당신은 어느 누구도 작고 하찮은 존재로 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 자신까지 포함해서요. 케빈, 이것을 약속해줘요. 결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작은 존재로 대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겸허해져서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브라빈.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할게요. 브라빈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 빛이 났죠. 브라빈,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를 만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수녀님은 늘 입는 흰색 무명 사리를 입고 인파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큰 소리로 부르며 수녀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자 수녀님은 손을 들어 내 입술에 대며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말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세요. 나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요. 필자는 놀라움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나를 당신 가게 앞까지 인도한 분도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조금 전 나는 대성당에 들러 그녀의 삶에 경의를 표했죠. 그리고 삶에서 무엇인가를 더 실천하겠다고 맹세하며 성당을 나섰어요. 그 다음 내 발길이 머문 곳이 바로 당신의 아름다운 청가기입니다. 브라비는 말 없이 내 눈을 쳐다보더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래전부터 서로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만날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 가게에 온 것이죠. 프라빈의 눈을 보자 필자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겐샤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셨지만 나에게 처음으로 겐샤이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턱을 들어올리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케빈, 너는
삶에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가치 있는 꿈들을 이루며 살 수 있어. 너는 너의 삶에서 멋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분명히 해낼 거야.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이 방금 들은 말처럼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마치 지금 프라빈 옆의 빈자리에 나의 어머니가 천사가 되어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나는 겐샤이의 모델이 될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비범한 인격과 회복력을 지닌 한 사람이여.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나를 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한 가지 희망을 마음에 품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지역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의 여행에 올랐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위대한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토록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것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는 희망이었죠. 목적이 이끄는 92년의 삶에서 그가 3년 남짓 걸었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그에 대한 나의 배움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또 다른 3년을 빈의 아름다움과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공포와 잔인함과 싸우며 죄수번호 119, 104번으로 살아야 했죠. 그에게 있어 그 빼앗긴 3년은 나치가 빼앗고 파기한 또 다른 것들, 그의 아름다운 신부와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 형과 어머니와 아버지, 그가 젊은 시절을 전부 바치며 쓴 원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극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나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안네 프랑크처럼 그런 일을 겪고도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인간의 선함을 믿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들은 그가 시련이 끝난 후 9일 동안 중단 없이 써내려간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쓰고 있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그것이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의미와 자신의 의무와 타인에 대한 기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외부의 운명을 떨치고 일어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으며 익숙했던 삶의 조각들을 전부 박탈당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죠. 그리고 고통,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그렇게 그는 하나의 숫자로 전락했지만 다시 한 사람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빅터는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는 인간성을 상실한 공허한 얼굴들 속에서 인간을 발견했습니다. 절망의 광활한 바다에서
희망을 찾아내었죠. 압도적인 저항에 직면해서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작은 존재로 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작별에 포옹을 하며 프라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여행입니다, 케빈. 우리 모두는 여행 중에 있어요. 나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 발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방금 배운 것을 되새기면서요. 필자가 얻은 배움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의 단어가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단어들은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힘의 자물쇠를 풀어주죠. 그것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겐샤이. 그 하나의 단어는 내가 그때까지 들었던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 못지않은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단어들이 가진 힘을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그 지혜로운 안내자에게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작은 존재로 대하지 않고 겐샤이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비밀의 단어들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죠. 이런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타인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이제 내 손에 빛이 들려져 있기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빛내왔지만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은 나 자신이었어요. 손에 든 꾸러미를 내려다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2개의 선물을요. 프라빈이 옳았어요. 이 모두가 하나의 여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물로 가득한 여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죠. 제임스 앨런은 생각이 만드는 기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한다. 인간은 생각의 무기고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를 만든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기쁨과 힘과 평화의 집을 지을 연장을 만들기도 한다. 내 안에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위대함이 있죠. 나는 내가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을 내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believe, 믿는다 라는 것은 be, love, 사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나는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밀의 단어인 겐샤이를 종이에 적어 거울에 붙여둘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겐샤이로 대할 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할 겁니다. 오늘은 케빈 홀 저자의 겐샤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에는 이 단어 외에
10개의 단어들과 그 단어들이 가진 힘에 대한 메시지가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담겨 있는데요. 에이, 단어가 단어일 뿐이지 하며 무심하게 지나치기도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삶을 바꾸는 단어의 힘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우주에서 메시지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겐샤이는 고대 힌디어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작은 존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은 겐샤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칩니다.